30년 전 제 큰아들이 사고를 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한 여성을. 그 여성의 이름이 김순자였습니다. 등에 어린 아들을 업고 있었지요. 순자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때 그 사고 민수를 업고 건너던 순간이 하반신이 마비되었고 몇 년간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뒤섞여 올라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살짝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운이 찾아올지도 몰라요.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 사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반지하 방의 작은 창문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을 바라보며 순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65의 나이에도 몸은 정확한 시계처럼 움직였죠. 무릎과 허리에서 나는 뚝뚝 소리가 오늘도 어김없이 하루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낡은 화장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거칠어진 손, 구부정해진 어깨. 하지만 순자의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찬물로 세수를 마치고 머리를 질끈 묶었습니다. 10년 넘게 변하지 않은 아침 루틴이었죠. 작업복을 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도시락 하나, 물통, 그리고 작은 라디오. 가방 속 물건들도 10년째 똑같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길, 이른 새벽 거리는 아직 고요했습니다.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 내려 에르미 호텔까지 걷는 길은 익숙했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호텔의 웅장한 모습을 바라보며 순자는 늘 그랬듯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문은 손님들이 사용하는 곳이었으니까요. 지하 직원 휴게실에는 이미 몇몇 동료들이 와 있었습니다. 순자 씨, 일찍 나왔네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락커에서 청소 도구를 꺼냈습니다. 관리팀장이 오늘의 업무를 배정했습니다. 순자 씨는 오늘도 로비 화장실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오후에는 17층 복도 청소까지. 로비 화장실은 호텔에서 가장 바쁜 곳 중 하나였습니다. 하루 종일 수많은 손님들이 드나들었죠. 하지만 순자에게는 가장 익숙한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10년 넘게 같은 곳을 맡아왔으니까요. 변기 하나하나를 꼼꼼히 닦고 바닥을 물걸레로 깨끗이 닦았습니다. 거울에 묻은 물때까지 말끔히 제거했습니다. 일을 하는 동안 호텔 직원들이 지나갔습니다. 아, 순자 씨. 오늘도 일찍 시작하셨네요. 젊은 프런트 직원이 형식적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손님들 오시기 전에 깨끗하게 해놔야죠. 순자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직원은 이미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저 나이에도 아직 일을 하시네. 언제까지 저러실까? 멀어져 가는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순자는 이런 말들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귀에 들어와도 마음에는 닿지 않았죠. 대신 청소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휴게실로 내려갔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대부분 밖으로 나가거나 따로 모여서 점심을 먹었기 때문에 휴게실은 한산했습니다. 순자는 작은 라디오를 틀어놓고 혼자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김치와 계란말이, 그리고 몇 가지 나물이 들어있었습니다. 집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도시락이었죠. 라디오에서는 옛날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순자는 작은 소리로 따라 부르며 천천히 식사를 했습니다. 가끔 웃음소리와 함께 다른 직원들이 지나갔지만 순자에게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자신만의 평화로운 순간이었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객실 청소가 시작됐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부터 올라가며 복도를 청소했습니다.
카펫에 진공 청소기를 돌리고 벽면에 지문을 닦고 화분에 물을 갈아주었습니다. 손님들이 지나갈 때마다 순자는 벽 쪽으로 몸을 피하며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대부분의 손님들은 순자를 보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그곳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요. 하지만 가끔은 수고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네는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말 한마디가 순자에게는 큰 힘이 되었죠. 17층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스위트룸들이 있는 층이라 더욱 조용했습니다. 1701호 앞에서 물걸레질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방문이 열렸습니다. 중절모를 눌러 쓴 노신사가 나왔습니다. 깔끔한 양복 차림에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걸음걸이는 의외로 당당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노신사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물걸레질은 왼쪽에서 오른쪽이 편하죠. 저도 어릴 때 해봤거든요. 이런 대화는 처음이었습니다. 손님이 청소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다니요. 네, 맞습니다. 오래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게 되네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노신사의 질문에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손님이 자신의 이름을 묻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순자입니다. 김순자 씨. 좋은 이름이네요. 전 정인범입니다. 정인범이라는 이름을 들은 순자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혹시 시간 되실 때 차라도 한잔 하실까요? 혼자 있으니 조금 심심해서요. 정인범의 제안에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일하는 사람이라서요. 일 끝나고요. 로비 카페에서 간단히요. 순자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10년 넘게 일하면서 이런 제안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세요. 급하지 않으니까요. 정인범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라진 후 순자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살짝 꿈틀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오늘은 다른 날과는 달랐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정인범이라는 노신사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이었죠. 차라도 한잔 하실까요? 라는 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10년 넘게 호텔에서 일하면서 손님이 자신에게 이런 제안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순자를 투명인간처럼 여겼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로비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설렜습니다. 오후에 17층에 올라가면 그분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순자 씨, 오늘 좀 다르네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동료 청소부 영희가 물었습니다.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봐요. 순자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제 일을 말하기에는 왠지 민망했거든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17층에 올라갔을 때 순자의 심장은 조금 빨리 뛰었습니다. 1701호 앞에서 청소를 시작했는데 한참 후에 방문이 열렸습니다. 어제와 같은 중절모를 쓴 정인범이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자 씨. 정인범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는군요. 네, 해야 할 일이니까요. 정인범은 복도 창문 쪽으로 걸어가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이 높이에서 보는 서울이 참 좋네요. 순자 씨도 한번 보세요. 순자는 망설였지만 그의 권유에 따라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17층에서 내려다보는 강남의 풍경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저는 보통 여기서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혼자서 말이에요.
정인범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바쁘시나 봐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바쁘죠. 모두들 자기 할 일이 있으니까요. 혹시 여기 묵으시는 손님이신가요? 순자의 질문에 정인범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아니요. 제가 잠깐 묵고 있는 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애매한 대답이었지만 순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순자와 정인범은 매일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날씨 이야기, 청소에 관한 이야기, 가끔은 옛날 얘기도 했습니다. 정인범은 순자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순자 역시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순자 씨는 가족이 있으신가요? 아들 하나 있어요.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지만요. 자주 만나시나요? 바쁘니까 명절 때나 보죠. 정인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바쁘게 사는 세상이네요.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맞아요. 요즘은 가족끼리도 할 말이 별로 없더라고요. 하지만 다른 호텔 직원들은 순자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 요즘 17층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관리팀장이 물었습니다. 청소하고 있습니다. 손님과 대화하는 것 같던데요. 인사 정도만 나눴습니다. 앞으로 불필요한 접촉은 피하세요. 오해를 부를 수 있어요. 팀장의 경고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프런트 직원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1701호 손님이 청소부랑 친해졌다던데 그 방 손님 누구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조용하신 분 같던데 함부로 상대하지 마세요.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괜히 문제 생기면 어떡해요. 선배 직원의 조언에 젊은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객과의 개인적 교류는 금지되어 있잖아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순자는 갑작스럽게 인사과로 호출됐습니다. 김순자 씨, 앉으세요. 인사과장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고객과의 불필요한 접촉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냥 인사만. 규정을 어긴 것은 분명합니다. 앞으로 주의하시고 이번 주까지만 일하시면 됩니다. 해고라는 말씀이신가요?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순자는 멍하니 인사과를 나왔습니다. 10년 넘게 성실히 일했는데 단지 몇 마디 대화를 나눴다는 이유로 해고당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락커에서 개인 물건들을 챙기는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순자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반지하 방에 도착해서야 비로소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저 대화 몇 마디 했을 뿐인데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작은 창문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정인범이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김순자 여사님, 갑작스럽게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내일 정오에 이 주소로 꼭 와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이너스 정인범. 편지와 함께 평창동의 한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편지를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어제 해고당한 일과 이 편지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인범이 어떻게 자신의 집 주소를 알았는지도 의문이었죠. 밤늦도록 순자는 고민했습니다.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하지만 결국 호기심이 이겼습니다. 그 노신사에게는 뭔가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고 순자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며칠간의 대화가 순자에게는 오랜만에 느껴본 따뜻함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가장 깔끔한 옷을 입고 평창동으로 향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는 불안함과 기대감이 동시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평창동 주소를 찾아가는 길, 순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지하철을 갈아타고 버스를 타면서도 계속 편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정인범이라는 노신사가 자신을 왜 부른 것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자신의 집 주소를 알았을까요? 평창동에 도착하자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고급 주택가였거든요. 편지에 적힌 주소를 찾아 걷다 보니 점점 더 큰 저택들이 나타났습니다. 순자는 자신이 잘못 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몇 번이나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순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거대한 철문과 넓은 정원이 보이는 저택이었거든요. 문 앞에는 검은색 고급 리무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맞나? 순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정오가 되자 철문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리무진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려와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김순자 여사님이시죠? 네, 그런데 정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차로 모셔드리겠습니다. 회장? 순자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정인범이 회장이라니요. 리무진 뒷좌석에 앉은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넓은 정원 사이로 보이는 저택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분수와 조각상들이 정원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죠. 저택 현관에 도착하자 또 다른 직원이 나와서 순자를 맞이했습니다.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현관문을 들어서자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이 순자를 압도했습니다. 벽면에는 값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곳곳에 골동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의 안내를 받아 복도를 걸었습니다. 복도 양쪽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정인범과 부인, 그리고 아이들의 모습이 보였죠. 시간이 흐를수록 사진 속 가족들의 표정이 점점 어색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재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직원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김순자 여사님 모셔왔습니다. 들어오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재 안으로 들어가자 정인범이 큰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고 서재 분위기 자체가 권위 있어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순자 씨, 와줘서 고맙습니다. 정인범이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저, 회장님이셨어요? 순자의 질문에 정인범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놀라셨죠? 왜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말했다면 순자 씨가 편하게 대화해 주셨을까요? 정인범의 대답에 순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그랬을 것 같았거든요. 앉으세요. 차라도 드시고요. 정인범이 배를 눌러 직원을 불렀습니다. 곧 고급 찻잔에 차가 나왔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찻잔을 들었습니다. 이런 고급 찻잔을 만져본 것도 처음이었거든요. 순자 씨, 제가 왜 당신을 불렀는지 궁금하시죠? 네. 세상 사람들은 제 돈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는 들어주지 않아요. 당신은 처음으로 제 말을 들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정인범은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저와는 돈 이야기만 하죠. 언제 회사를 물려줄 것인지, 유산은 어떻게 나눌 것인지.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가족이 있으시잖아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라. 정인범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순자 씨, 혈연 관계와 가족은 다른 것 같습니다. 진짜 가족은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순자는 정인범의 말을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자신도 아들과는 명절에나 만나는 사이였거든요. 저도 아들과는 그런 사이예요. 그래서 순자 씨와의 대화가 더욱 소중했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셨으니까요. 정인범이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순자 씨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들었습니다. 호텔에서 해고되셨다고요. 순자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에르미 호텔의 소유주입니다. 정인범의 말에 순자는 더욱 놀랐습니다. 그러면, 네, 제가 직접 호텔을 운영하지는 않지만 큰 결정들은 제가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아닙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순자 씨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피해를 보셨으니까요. 정인범이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제 유언장 초안입니다. 순자는 그 서류를 받기를 망설였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걸? 읽어보세요. 순자 씨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 읽어본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이건 뭔가요? 제 진심입니다. 순자 씨는 제게 진짜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걸 저는 압니다. 그래서 더욱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정인범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순자 씨, 앞으로도 가끔 이렇게 만나서 대화할 수 있을까요? 돈이나 이해관계 없이 그냥 친구로서 말이에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노신사의 외로움이 자신의 외로움과 닮아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네, 그렇게 해요. 순자의 대답에 정인범은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자 씨. 정말 고맙습니다. 저택을 나오는 길에 순자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청소부였는데 갑자기 큰 회사 회장과 친구가 되다니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진짜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리무진이 순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반지하 방에 돌아와서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경험한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순자는 정인범과 몇 번 더 만났습니다. 평창동 저택의 정원에서 차를 마시며 소소한 일상 이야기를 나눴죠. 정인범은 젊은 시절 이야기를, 순자는 아들을 키우며 겪었던 일들을 들려줬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오랜만에 진정한 대화 상대를 만난 것 같아 편안해했습니다. 순자 씨, 요즘 많이 밝아지셨네요. 정인범이 말했습니다. 회장님도 그래 보이세요.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시고요. 순자의 말에 정인범은 웃었습니다. 그럴 겁니다. 진짜 친구가 생겼으니까요. 하지만 그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순자는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순자 씨, 저 정인범입니다. 병원에 있어요. 목소리가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가슴이 아파서 혼자 있기가 무서워요. 순자는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분과 어떤 관계세요? 친구입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앞으로 조심하셔야 해요. 며칠 후 정인범은 퇴원했지만 몸이 많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순자 씨 덕분에 살았습니다. 혼자였다면 그런 말씀 마세요. 빨리 회복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일주일 후 정인범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집에서 잠들듯이 숨을 거뒀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그 소식을 듣고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막 진정한 친구를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갑작스러운 이별이었거든요. 장례식장은 온통 조화와 화환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치인들, 재계 인사들이 줄을 이어 조문을 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정인범을 진심으로 그리워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 보였습니다. 대부분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돌아갔거든요. 순자는 구석진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온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은 너무 초라해 보였지만 그래도 마지막 인사는 하고 싶었습니다. 정인범과의 짧았지만 소중했던 시간들을 생각하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인범과 닮은 얼굴이었지만 표정이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당신이 김순자 씨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정윤태입니다. 고인의 장남이에요. 정윤태의 눈빛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어떤 관계였는지 모르겠지만 재산에 손대려는 수작은 통하지 않을 겁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을 고쳤다고 들었습니다. 당신 이름이 들어있다면서요? 정윤태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저는 그런 거 바라지 않았어요. 바라지 않았다고요? 그럼 뭐하러 아버지께 접근한 거죠? 10년간 호텔 청소부로 일하면서 기회만 노린 거 아니었어요? 정윤태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법적으로 가만 안 둘 겁니다. 아버지를 이용해서 재산을 가로채려는 시도 절대 용납하지 않겠어요. 정윤태는 이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그 청소부구나. 돈을 노리고 접근했나 봐. 며칠 후 정인범의 유언장이 공개되면서 세상이 떠들썩해졌습니다. 언론에서는 청소부의 기적, 회장의 비밀 친구, 10년간의 계획적 접근 등의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순자의 사진까지 신문에 실렸습니다. 김순자에게 평창동 저택 일부와 회사 주식 10%를 상속한다. 유언장의 내용이 공개되자 사람들은 더욱 흥분했습니다. 순자 자신도 그 내용을 뉴스를 통해 처음 알았습니다. 집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김순자 씨, 정 회장과 어떤 관계였나요? 유산 상속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들이밀어졌지만 순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인터넷에는 악성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청소부 주제에 회장 유산 받네. 10년간 노린 거 확실하다. 늙은 회장 꼬셔서 돈 뜯어낸 거야 같은 글들이 끝없이 올라왔습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순자는 밀가루 세례를 맞기도 했습니다. 돈에 눈이 먼 년아. 양심도 없나? 사람들의 욕설이 귀를 때렸습니다. 순자는 급하게 그 자리를 벗어났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정인범의 친척들까지 찾아와서 순자를 비난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못 받는데 청소부가 이런 걸 받는다고? 10년간 계산하고 접근한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무효화시킬 방법을 찾겠어요. 호텔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도 순자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순자 씨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네. 겉으로는 순해 보이더니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사람들마저 등을 돌리니 순자는 더욱 외로웠습니다. 아들마저 전화를 걸어와서 화를 냈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일이에요? 회사에서 다들 수군거려요. 그냥 친구였는데. 친구가 그런 큰 돈을 줍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나는 엄마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부끄러워서 어떻게 살라고요. 아들의 말은 순자의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마저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거든요. 그날 밤 순자는 한강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친구였을 뿐인데 세상은 그렇게 봐주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정인범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통도 없었을 텐데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현관문 앞에 작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인범의 필체로 순자 씨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자 씨, 내가 죽고 나면 모든 사람이 당신을 의심할 거예요. 그때 이 봉투를 열어보세요.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정인범이 자신의 죽음까지 예상하고 편지를 남겼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USB 하나와 손편지가 더 들어 있었습니다. 순자 씨,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저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지요. 당신이 지금 얼마나 힘드실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USB를 보시면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용기 내서 끝까지 들어보세요. 마이너스 정인범. 순자는 낡은 노트북을 꺼내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 하나가 나타났고 클릭하자 정인범의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생전 마지막 인터뷰였던 모양입니다. 그의 얼굴은 많이 수척해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김순자 씨일 겁니다. 화면 속 정인범이 말했습니다. 저는 순자 씨에게 큰 빚이 있습니다. 30년 전의 일이지요. 순자는 화면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30년 전이라니 무슨 일일까요? 30년 전 제 큰아들 정윤태가 대학생이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비 오는 저녁 윤태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한 여성을 쳤는데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정인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비 오는 저녁 횡단보도.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여성의 이름이 김순자였습니다. 당시 25살이었고 등에 어린 아들을 업고 있었지요.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었고 몇 년간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순자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때 그 사고, 아들 민수를 업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달려든 자동차, 그 후에 긴 병원 생활, 걷지 못했던 몇 년간의 시간들. 저는 경찰 조사 때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윤태를 보호했습니다. 돈의 힘으로 사건을 덮었고 피해자에게는 익명으로 치료비만 보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직접 사과하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의 정인범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겁했습니다. 아들을 지키려는 마음뿐이었고 피해자의 고통은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여성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어린 아들과 함께 어떻게 살았을지. 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의 절망감이 고스란히 되살아났습니다. 하반신 마비로 누워있던 병실, 어린 민수가 울며 엄마를 찾던 모습, 생계를 걱정하며 밤새 잠 못 이루던 날들. 10년 전 에르미 호텔에서 청소부로 일하는 김순자 씨를 발견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30년 전 그 피해자와 같은 이름이었거든요. 확인해보니 정말 그분이셨습니다. 정인범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호텔을 자주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지켜보기만 했지요. 하지만 직접 말을 걸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복도에서 만나게 되었고 순자 씨는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과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말이지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과는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요. 순자는 화면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번 유산 상속은 제 진심입니다. 순자 씨와의 우정도 진심이었고 그 속에 담긴 사죄의 마음도 진심입니다. 돈으로 과거를 지울 수는 없지만 순자 씨가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정인범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순자 씨, 저를 용서해달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용서는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다만 제 진심만은 믿어주세요. 당신은 제게 정말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윤태에게는 이미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을 보호하라고 했지만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 아이도 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할 겁니다. 화면 속에 정인범이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순자 씨, 당신이 선택하세요. 이 유산을 받아들일지 거부할지 어떤 선택을 하시든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순자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모든 일들이 다시 정리되었습니다. 정인범의 따뜻함, 자신에 대한 관심, 그리고 유산까지. 모든 것이 30년 전 사고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이 겪었던 고통, 다리를 못 쓰게 되어 포기해야 했던 꿈들,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겪었던 어려움들. 그 모든 것이 정윤태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인범의 마지막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했던 그의 눈빛, 외로워하던 모습, 자신과 나눴던 따뜻한 대화들. 그것들까지 거짓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욕심 많은 청소부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자신은 피해자였고 정인범은 가해자의 아버지였습니다. 유산은 우정이 아니라 속죄의 의미였던 거죠.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여야 할 진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정인범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이 유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세상의 오해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에서는 또 다른 추측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청소부와 회장의 숨겨진 관계, 10년간의 계획된 접근 같은 제목들이었습니다. 순자는 리모컨을 꺼버렸습니다. 진실을 알고 나니 그런 기사들이 더욱 괴로웠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정윤태였습니다. 김순자 씨, 저와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남긴 영상을 봤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순자는 정윤태의 전화를 받고 한참 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비난하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던 그가 갑자기 만나자고 하다니요. 목소리도 전혀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저택에서 만나면 어떨까요?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평창동 저택에 도착한 순자는 며칠 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정원의 꽃들은 그대로였지만 주인을 잃은 집은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정윤태가 직접 문을 열어주었는데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괴로움이 역력했습니다. 며칠 사이에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정윤태의 목소리는 며칠 전과 달리 차분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서재로 안내받은 순자는 정인범이 앉아있던 의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의자에는 아직도 정인범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고 책상 위에는 그가 자주 사용하던 만년필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먼저 사과드립니다. 정윤태가 순자 앞에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습니다. 아버지의 영상을 보고 나서야
모든 걸 알게 되었어요.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순자는 그의 사과를 받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은 그 사고의 당사자라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미워해야 할 사람인지, 불쌍히 여겨야 할 사람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거든요. 30년 전 그 일, 정말 죄송합니다. 정윤태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그때 22살 대학생이었어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앞이 잘 안 보였는데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순자는 그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지금의 정윤태는 45살의 중년 남성이었지만 30년 전 그 어린 청년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횡단보도에서 당신을 봤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도망쳤습니다. 아이를 업고 계셨던 거 기억하세요? 순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 작은 아이였어요. 그 아이까지 다치게 할 뻔했다는 생각에 정말. 정윤태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 후로 몇 달 동안 잠을 못 잤어요. 하지만 자수하지는 않으셨죠. 순자의 말에 정윤태는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에게 말씀드렸더니 모든 걸 덮어주셨어요. 경찰 조사도 언론 보도도 모두 막아주시고 저는 그냥 모른 척하며 살았습니다. 비겁했어요. 그동안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어요? 피해자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순자의 질문에 정윤태는 한참 동안 답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했어요. 매일 밤 잠들 때마다 그 장면이 떠올랐고 혹시 심각하게 다치셨을까봐 무서웠어요. 하지만 확인해보지는 않으셨죠. 네. 겁이 났어요. 진실을 알기가 무서웠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제 인생을 위해서요. 정윤태의 고백은 솔직했지만 동시에 이기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당신을 찾아다니신다는 걸 알았을 때 저는 화가 났어요. 왜 과거를 들춰내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정윤태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그래서 호텔 직원들에게 당신과의 접촉을 막으라고 압력을 넣었어요. 순자는 그제서야 자신이 해고된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자리를 잃은 거군요. 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아버지는 그것 때문에 더욱 괴로워하셨어요. 정윤태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그 일로 괴로워하셨던 것 같아요. 매년 그 날짜가 되면 며칠씩 방에 틀어박혀 계셨고 가끔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한 일이 있다고 중얼거리셨어요. 저를 보호하느라 당신에게 제대로 사과하지 못한 것도 당신이 겪은 고통을 외면한 것도 모두 아버지에게는 평생의 짐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호텔에서 당신을 만났을 때 그렇게 기뻐하셨나 봅니다. 그분은 정말 좋은 아버지셨어요.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시려던 분이셨죠. 저도 그런 마음은 이해해요. 부모라면 당연한 거니까요. 순자의 말에 정윤태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순자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으니까요. 다리가 아플 때마다, 아들 혼자 키우기 힘들 때마다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미워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살면 결국 제가 더 불행해지는 거니까요. 순자의 말은 차분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당신도 그동안 마음의 짐을 지고 사셨을 거예요. 정윤태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가족들 앞에서도 떳떳하지 못했고 성공할수록 더 괴로웠어요.
이제 진심으로 사과하셨으니까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실 거예요. 아버지의 유산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윤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받기가 부담스러워요. 사람들 시선도 그렇고 너무 큰 돈이라서요. 순자가 망설이며 답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었으니까 받으세요. 그리고 저희 가족이 당신을 보호하겠습니다. 언론이나 다른 사람들의 비난으로부터 말이에요. 정윤태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어요. 만약 받는다면 조건이 있어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이 돈을 제 개인적인 용도로만 쓰지는 않을 거예요.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 사고 피해자들을 도우는 데 쓰고 싶어요. 정윤태는 깊이 감동받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훌륭한 생각이에요. 아버지도 분명 그렇게 사용되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그리고 언론에는 진실을 밝히겠어요. 더 이상 오해받고 싶지 않고 정 회장님의 진심도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정윤태가 자리에서 일어나 순자 앞에서 깊게 절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당신 같은 분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아버지도 좋은 분을 친구로 두셨네요. 순자도 일어나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서로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살아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앞으로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저택을 나오는 길에 순자는 가슴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을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주는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순자는 정윤태와의 만남 이후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진실을 세상에 밝혀야 할지 아니면 조용히 넘어가야 할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매일 쏟아지는 악성 댓글과 기자들의 추측 기사를 보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만 진실을 말해야겠어. 순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정윤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싶어요. 정말 그러시겠어요? 힘드실 텐데. 더 이상 오해받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정 회장님의 진심도 세상에 알리고 싶고요. 일주일 후 평창동 저택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정윤태가 모든 준비를 도와주었고 변호사와 홍보 전문가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순자는 가장 단정한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매만지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괜찮으실 거예요. 정윤태가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건 어려운 일이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죠.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정인범과의 약속이기도 했고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했으니까요. 오후 2시 저택의 넓은 거실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방송사 카메라들이 순자를 향해 있었고 기자들은 메모장을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준비된 자리에 앉으며 긴장감을 감추려 노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자입니다. 순자가 마이크 앞에서 말을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점점 안정되어 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그동안 저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실들을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기자들이 메모하기 시작했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먼저 정인범 회장님과 저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이용해서 재산을 얻으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피해자였습니다. 순자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30년 전 저는 어린 아들을 업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뺑소니 사고였죠. 그 사고로 제 다리가 불편해졌고
몇 년간 거의 걷지 못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고백이었거든요. 그 가해자가 바로 정윤태 씨였습니다. 정인범 회장님의 큰아들이었어요. 정윤태가 자리에서 일어나 순자 옆에 섰습니다. 제가 정윤태입니다. 30년 전 김순자 씨에게 큰 상처를 입힌 당사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기자들이 더욱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지만 순자는 차분하게 준비한 말을 계속했습니다. 정 회장님은 그 사실을 알고 평생을 괴로워하셨습니다. 저에게 직접 사과하고 싶어 하셨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몰라서 10년 동안 망설이셨죠. 호텔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을 때 회장님은 저에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접근하셨습니다. 만약 진실을 말씀하셨다면 저도 또 다른 사람들도 편하게 대하기 어려웠을 테니까요. 순자는 정인범이 남긴 영상의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정인범의 마지막 모습을 보며 기자들도 숙연해졌습니다. 순자 씨에게는 큰 빚이 있습니다. 30년 전의 일이지요. 영상이 끝나자 기자회견장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순자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정 회장님과 저의 관계는 가해자, 가족과 피해자의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정한 친구이기도 했어요. 회장님은 저에게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심 어린 관심을 보여주신 분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제 마음을 이해해 주셨어요. 그 따뜻한 만큼은 진짜였다고 확신합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그럼 유산 상속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회장님의 속죄였습니다. 순자가 분명하게 답했습니다. 돈으로 과거를 지울 수는 없지만 회장님의 진심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제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 쓰지는 않을 겁니다.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 사고 피해자들을 돕는데 사용하겠습니다. 그것이 회장님이 원하셨던 일이라고 생각해요. 정윤태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이 사실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도움으로 법적 처벌도 받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제대로 사과하지도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김순자 씨가 저를 용서해 주셨지만 저는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자 씨가 하시려는 일을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동안 받으신 비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자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이상한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을 모르고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걸 이번에 깨달았어요. 저도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갈 무렵 순자는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정인범 회장님께서는 제게 인생의 소중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진정한 우정이었어요. 비록 그 우정 뒤에 아픈 과거가 숨어 있었지만 그분의 따뜻한 마음만큼은 진짜였습니다. 앞으로 저는 회장님의 뜻을 이어받아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정윤태 씨와도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관계로 지내고 싶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기자회견이 끝나자 순자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세상에 털어놓았고 정인범의 진심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윤태가 순자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이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정 회장님이 원하셨던 일들을 해나가야죠.
기자회견 이후 한 달이 지나면서 순자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오는 댓글들은 이제 대부분 응원과 격려였고,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순자 씨, 정말 대단하세요. 용기 있는 분이네요. 같은 말들을 들을 때마다 순자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평창동 저택도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정윤태와 함께 저택의 1층을 리모델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공간을 복지센터로 만들면 어떨까요? 순자의 제안에 정윤태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아버지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공사가 시작되면서 순자는 매일 현장을 찾았습니다. 넓은 거실은 식당으로, 서재는 상담실로, 응접실은 휴게 공간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정인범의 사진은 현관 옆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걸었습니다. 회장님도 이곳을 지켜봐 주실 거예요. 순자가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복지센터의 이름은 순자의 집으로 정했습니다. 너무 거창하지도 않고 누구나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이름이었죠. 현판을 다는 날, 순자는 정인범이 옆에서 지켜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개관 준비를 하면서 순자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사회복지사들,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까지. 이런 곳이 정말 필요했어요. 한 자원봉사자가 말했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공간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찾아온 손님은 70대 할머니였습니다. 여기서 밥도 먹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르신. 언제든지 오세요. 순자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죠? 그럼요. 자식들은 다 바쁘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도 있어요. 그날부터 순자의 집에는 하루에 10명, 20명씩 어르신들이 찾아왔습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따뜻한 식사와 더불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순자는 직접 주방에 서서 음식을 준비했고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하며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순자 씨는 정말 대단해요. 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런 곳을 만들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저도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이제 제가 나눌 차례죠. 순자의 답변에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윤태도 자주 찾아와서 일을 도와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어르신들도 점차 그를 가족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윤태 씨 덕분에 행정 처리가 훨씬 수월해졌어요. 순자가 고마워하자 정윤태는 말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아버지의 뜻이기도 하고요. 순자의 아들 민수도 어머니의 변화를 보며 놀랐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밝을 줄 몰랐어요. 오랜만에 찾아온 민수가 복지센터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걱정했는데 이제 보니 정말 좋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엄마 혼자 이런 일 하기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민수의 제안에 순자는 기뻤습니다. 아들과 이렇게 긴 대화를 나눈 것도 오랜만이었거든요. 고마워, 민수야. 내가 이해해줘서 정말 다행이야. 복지센터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언론의 관심도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긍정적인 기사들이었습니다. 청소부에서 복지센터 운영자로 진정한 나눔을 실천하는 김순자 씨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나왔고, 방송에서도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유명해지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순자가 정윤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정윤태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긴 하죠. 정 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요. 어느 따뜻한 봄날, 순자는 복지센터 정원에서 정인범의 사진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벚꽃이 피어나고 새들이 지저귀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회장님, 저 잘하고 있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순자 이모.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지센터를 이용하는 한 할머니의 손자였습니다. 할머니가 순자 이모 덕분에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셨어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순자는 웃음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랫동안 중단했던 일기를 다시 시작한 것도 며칠 전부터였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우리 집을 찾아주셨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오늘 처음 오셨는데 아내를 잃고 혼자 지내기가 힘들다고 하셨어요. 내일부터는 매일 오시겠다고 하시네요. 정인범 회장님 고맙습니다. 덕분에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처음엔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인연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센터 운영이 안정되면서 순자는 새로운 계획도 세웠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만들면 어떨까요? 정윤태에게 제안했습니다. 저처럼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생이 바뀐 분들이 많을 거예요.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윤태도 적극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순자는 복지센터 마당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할머니들은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할아버지들은 화투를 치며 웃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 덕분에 이런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한 할머니가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어르신들 덕분에 행복해요. 순자가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정인범의 사진을 바라보며 순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알겠어요. 돈보다 더 귀한 건 마음을 나누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진정한 친구가 되는 일이었고요. 저녁 노을이 복지센터를 붉게 물들이고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정원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순자는 깊은 만족감과 함께 내일을 기대했습니다. 이제 매일이 새로운 희망이었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으니까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조용히 응원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건강과 복 그리고 좋은 소식이 늘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